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유리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또 글로벌 경기 반등 기대감에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이어지면서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BN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새 또 시장 관련해서 간단한 한마디만 좀 드리면 네. 차별화가 정말 심각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종목 가려내시기가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알찬 종목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오늘도 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내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 짚어보면요.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오늘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고 네. 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도세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수급 현황 좀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거는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역시나 외국인들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고 있고 오늘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네. 이유는 어제 이제 마이크론에서 정전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전 사태가 나게 되면 이게 반도체 D램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들 중심 또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포착주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맨 처음에 오늘 넥스틴, JYP 엔터테인먼트, 옵트론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제 컴투스의 판호를 발급하면서 이제 문화산업 쪽에서도 한한력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네. 어제 엔터주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또 엔터 쪽으로 올리고 있나 봐요. 최근에 일단 JYP 쪽으로 이제 매수가 조금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네. 이제 요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디테일한 내용도 한 번씩 좀 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강한 모멘텀을 받았던 건 사실 니쥬라는 그룹 때문이에요. 일본도 맞습니다. 쪽이랑 일본에서 협업해서 만든 그룹이죠.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 뭐 K-팝 스타 막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실제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데뷔 전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데뷔 전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데뷔하자마자 일본의 오리콘 차트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데뷔하기 전에 앨범이 판매됐던 게 실제로 지금 이제 대표적인 JYP의 이제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는 트와이스. 네, 제 2의 트와이스가 될까요? 그렇죠. 이미 트와이스의 그런 실적을 넘어섰나요? 뛰어넘었었습니다. 오. 데뷔 전부터. 네. 그래서 벌써부터 좀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점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4분기에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남자 그룹도 또 이제 데뷔를 앞두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4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쉬고 있던 아티스트들이 이제 많이 컴백을 했어요. 트와이스도 이제 10월 달에 좀 컴백을 했었고, 그다음에 갓세븐이라는 이제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 좀 활동을 이제 이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이제 활동량이 조금 더 증가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3분기보다는 한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이제 기관이나 혹은 외국인이 조금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한한령 해제가 기대감이 또 들어오면서 주가는 또 오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게 좀 가장 큰 모멘텀을 좀 작용도 했는데 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외자 판호 게임 관련된 네. 이제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되면서 이제 진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한령이 해제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중국에서 이제 활동을 전반적으로 이제 늘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의 광고 시장 그리고 중국의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약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나중에 좀 더 현실화된다고 하면 실제로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하나의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향방 눈여겨보시고요. 이어서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종목인데요. 네페스아크, 오션브리지, 진에어가 또 네. 기관의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진에어 항공주죠. 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맞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백신 상용화를 앞두고 또 백신 수송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진에어 쪽에서도 조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동안 이제 화이자 백신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네.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캐나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미국에서 이제 백신 승인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벤트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행주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수급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는 여행주에서 항공주로 조금 이동이 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또 이제 수혜주로서 뭐 그쪽 기관들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이 진에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CC 합병 추진의 수혜주도 뽑아주셨는데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게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의 가장 큰 수혜가 그렇죠. 들어올까요?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이제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아래쪽에 있는 LCC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같이 개편된다는 소리가 맞습니다. 많아요. 논의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밑에 있는 거는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이라는 이제 LCC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LCC가 또 합병이 될 거다. 이제 최대 이제 LCC가 탄생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합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진에어를 중심으로 합병을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LCC 이제 사업자 중에서 지금 점유율 2위거든요. 네. 그래서 점유율 1위인데 만약에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을 실제로 합병을 하게 되면 1위 이제 항공사인 지금 제주항공을 뛰어넘는 이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모멘텀을 좀 붙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만약에 합병이 실제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 이제 비행기 대수 조금 늘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노선도 이제 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제 유럽이라든지 리스비 이런 것들 조금 더 이제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진에어 쪽으로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저는 또 보시면 한 될것 가지 같아요. 갑자기 또 궁금한 점이 이제 네. 진에어가 코로나19로 많이 좀 빠졌잖아요. 아, 근데 맞아요.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좀 상회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진에어를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린 이유가 네. 우리가 뭐 LCC 중에서 뭐 제주항공이나 되게 여러 가지 이제 LCC들이 좀 있지만 그나마 실적을 방어 제일 잘한 게 좀 진에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의 확대로 국내 맞습니다. 여행 실제로 실적이 전반적으로 그 항공사들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국내 여행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기를 좀 증편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요를 조금 이제 빨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방어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진에어가 조금 손실폭은 방어를 그나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계속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설 매도 요즘 활약이 아주 눈에 띄고 있어요. 네. 어제 M게임에 이어서 또 오늘 제넥신이 이틀 만에 12%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M게임 20%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 네. 이제 제넥신, 지금 요것도 지금 이틀 만에 지금 12%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지금 있는데. 현재는 또 상승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주가도. 제가 제넥신이 그래도 상승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좀 단기간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것들은 뭐 시총이 작은 거 혹은 네. 테마주만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탄탄한 종목, 시총이 큰 종목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뭐 정석일 매니저가 뭐 4개의 종목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네. 뭐 오션브리지, 제넥신, M게임 뭐 총 3종목이나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시작한 지 네. 오늘 이제 지금 5일차, 네. 5일차인데 네. 여기서 나갔던 종목들이 모두 지금 네.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12월 시작하고 나서 장이 생각보다 뭐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변동성도 거거든요. 확대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차별화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딱 옥석 가리기를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방송 앞으로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죠. 네, 앞으로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하는 관심주들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조금 이제 새로운 종목, 좀 네. 이제 특이한 종목 말씀드릴 건데 삼양 패키징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또.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딱 처음 적혀 있는 것처럼 일단 실적 부분, 제가 최근에 들고 오는 종목들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받쳐준 종목들입니다.
저도 뭐 원재료 가격 안정화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본업은 일단 그 음료 패키지 있죠. 음료 이제 페트병. 네. 이거를 만드는 게 이제 본업인데 여기에 이제 원재료로 사용이 되는 게 페트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페트칩의 원가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1, 2, 3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아셉틱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예전부터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셉틱이 뭐냐면 우리가 뭐 곡물 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음료에 담게 그 페트병에 담게 되면 이게 상할 수가 있어요 금방. 그래서 이 무균으로 살균을 해가지고 급속으로 이제 그 페트병에 음료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삼양 패키징이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제 크게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업보다 마진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앞세틱 시장 자체가 연평균 한 16% 정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실적을 잘 챙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네. 발표했어요. 앞으로 또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수혜도 이어지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요것도 단기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제5차 이제 혁신성장 경제 전략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홍남 경제부총리가 말씀을 했던 게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이제 화이트 바이오 전략을 이제 뭐 얘기를 하시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제 만들어서 개발하고 이제 빨리 상용화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삼양 패키징이 직접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 주주로 있는 삼양사라고 있습니다. 삼양사가 실제로 옥수수 전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원재료를 받아서 삼양 패키징과 페트병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제 엮일 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수혜주의 모멘텀도 갖고 있는 삼양 그렇죠. 패키징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오늘 차트를 이제 한번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일단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중간중간 조금씩 양봉 나온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보면은 쭉 이제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8% 상승하고 있네요. 네, 벌써. 여전히 지금 네. 21,35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지금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 정도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한번 붙었을 때 시세가 나오게 되면 좀 슈팅이 나오는 한 23,300원대 정도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하단 부분 최근에 좀 하단 부분 잡혀 있는 19,300원으로 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19,500원으로 손절가를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 패키징 매수가 21,550원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2%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3,300원, 손절가 19,500원 제시해 주셨네요. 네. 오늘 또 좀 너무 시간이 아쉽죠. 네, 아직 그쵸.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다음 주에 또 무료 방송 이어가시죠? 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제 밤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제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교육 방송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료 방송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장 끝나고 나서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수급의 정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